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행정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공동추계 기획세미나 개회식을 도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획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행정학회 총무위원장 최은태입니다. 본 기획세미나는 한국주민자치학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가을 풀벌레 소리가 관악산을 배경 삼아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것은 무척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개회식에 앞서 먼저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정강호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검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정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 임원 및 각 분야의 외빈과 정부기관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행정학회 회장이신 서울대 정강호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 예, 조금 아마 시간이 교수님들한테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열심히 오고 계실 것 같는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가장 편한 직업이 교수 같아요. 상대적으로 월급은 좀 적은데,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사고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오거나이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송구하네. 우리 구청장님도 오시고 우리 뭐 또 명예 교수님도 오시고 제자분들도 많고 우리 연구실에 지금 교수님들이 앉아서 논문 쓰고 계실 텐데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잠깐만. 예, 조금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 주민자치 세미나는 제가 이제 춘계에도 한번 했고 지금 추계에 이제 가을에도 한번 하는데 그 이유가 저도 이제 한국주민자치학회 세미나 참석도 하고 이야기 듣고 또 여기 우리 정상직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여기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제 좋은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행정학 분야에서 실제 그 접점은 이제 시민사회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공공 서비스를 이제 직접 제공하면서 접촉을 하는데 결국 그 맨 끝 단계의 어떤 그 영역 공간이 이제 주민자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저희 행정학적으로 볼 때도 행정 서비스의 그 만족도, 정부 신뢰 뭐 이런 부분, 특히 또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주민자치 공간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행정학자들도 뭐 중앙부처 뭐 조직 연구라든지 뭐 제도 연구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실제 시민사회와의 그 접점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행정안이 그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발표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 테네시 강에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한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합쳐놓은 뭐 그런 공공기관인데 그게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례가 연방 정부지만 연방 정부의 그 권력, 그 행정력이 주민자치와 어떻게 접점을 이루면서 각종 그 대법원 판례가 쌓여갑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시장에 개입해야 되고 정부가 어디까지 이제 값싼 전력과 그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풀뿌리 단체, 민간 기업과 어떻게 협력하고 갈등하는지 사례가 생생하게 나오고 실제 그 TVA 관련된 그 저술 책자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썼더라고. 저도 알아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그걸 별로 찾지를 못하고 듣긴 들었는데 놓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현장 학자들도. 그래서 아마 실제 이 주민자치 공간도 결국은 저희 대한민국도 지금 정치도 조금 시끄럽고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지만은 이 자치 공간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함께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은 민주주의도 밑에서부터 튼튼해지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이나 행정도 주민자치 눈치를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 지금 오셨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구청장님 비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이제 정정길 명예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아마 사회도 보시면서 좋은 또 덕담도 해주시고 저희 후학들한테 기감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중앙 주민자치회, 그다음 한국주민자치학회 아마 또 회장님으로 계시는 전상진 회장님께서 늘 이제 이 주민자치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학술적으로도 이제 지원도 좀 해주시고 자유롭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학문의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옆에 가면 휴게실에 커피도 있고 좀 쉬실 수 있으니까 좀 쉬시고 또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또 좋은 가을의 학술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정광호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이신 전상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민자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또 이런 장까지 마련해 주신 정광호 행정학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구나 강좌까지 만들어 주시고 주민자치를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금연섭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정길 원로 교수님께서 이 주민자치의 뜻을 참 다 알아주시고 또 격려까지 해주셔서 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앞길 좀 열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정치학회 가서 이제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정치를 한다면서 민주주의만 최고 지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오랜 전통이랬던 민보는 왜 놓치고 있느냐. 민주와 민본이 효과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정치가 정책을 놓치고 정치만 하겠다 그러면 이거 발 없는 귀신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 또 하나는 정치가 중앙만 챙기고 지방을 버려서 그다음 지방의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하면서 뭐 논란은 많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근대화 성공은 했습니다. 이제 했고 산업화도 성공했습니다. 식민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화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산업화 방식이나 근대화 방식하고 유사한 방식입니다. 탑다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다 성공하면서 이제 주민들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그게 관행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근린을 이제까지 헐어서 자원으로 불쏘시개로 쓰기만 썼지 그 근린이 다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재생산 과정은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린을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주역에 보면 석과불식이라는 게 있어요. 씨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데 재생산 깃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깃들은 바로 근린에 있는데 아파트,
씨과일까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공동체로 재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참 요원한 길로 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 같은 근린 공간을 우리는 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사회 모순들을 수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토양을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이제 그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야단도 좀 쳐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근린연구에 제가 하다가 모르면 뭐 원장님 찾아가서 언제든지 좀 조르고 저 가르침 청하겠습니다. 선생님 찾아뵙고 때를 자주 쓰겠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근린에서 나오는데 이 근린이 대한민국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오늘 학회를 자리 마련해 주시는 정광훈 회장님 말씀하시길래 이제 두 발 벗고 얼른 쫓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재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내빈 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님과 관악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형섭 원장님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금현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행정학회 그리고 주민자치학회 두 학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를 준비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그 세미나를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두 학회의 많은 노력이 뭉쳐서 이런 결실이 나온 것 같고 또 그것을 저희가 하나의 그릇을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상지 회장님, 그다음에 정광호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의 하나의 운영 기제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장의 역할도 중시가 되고요. 또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도 중시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축인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잔차항처럼 보통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통 한때 1980년대 우리 소셜 캐피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역할, 커뮤니티 안에서의 보통 그 개인이 또 그 가구가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제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은 간과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시장과 정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왔던 주민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저는 희망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누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학회 세미나의 주제인 것처럼 새 정부에 바란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현섭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준희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악구의 대표 일꾼 앵콜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학회 주민자치학회 공동 계획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정광호 회장님, 전상직
주민자치학 회장님 그리고 금연섭 우리 행정대학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또 특히 우리 원로 교수님이신 정정길 명예교수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을 국정 목표로 해서 추진 전략으로 채택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항시 가지고 구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는 역시 소통협치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21개 동에는 주민자치회를 또 주민들이 직접 뽑아놓은 구청장하고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뽑아놓은 구청장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필요한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관악구청 1층에 열린 구청장실 관악청을 운영하는가 하면 잘 아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협치회의 등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지금 34년째 맞이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 현장에서 보면 입법자치도 안 돼 있고 재정자치도 안 돼 있고 행정자치도 안 돼 있고 조직자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기관 하나 개방형으로 쓰고 싶어도 중앙정부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총액 인건비로 묶어놓고 인력 운영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말뿐이다 이런 생각을 항시 하면서 이 한계를 어느 시점에 극복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더 나가서 우리 사법자치도 같이 실현돼야만이 시민에 의한 통제까지 보장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정말 오늘 여러 가지 한국형 주민자치 실천을 위한 생산적 담론이 전개가 되고 또 새 정부에 바라는 주민자치 정책 토론이 활발히 펼쳐져서 정말 우리 목적들을 달성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섬기는 주민자치 최일선의 단체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관악의 대도약 퀀텀 리프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희 구청장님 힘차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개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한국행정학회 주민자치학회 공동축의 기획세미나의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조발제의 사회를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신 정정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가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주민자치학회 그러는 게 내용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조금 소홀하게 취급된 그런 분야. 근데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걸 붙들고 정말 오랫동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논리뿐만 아니라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아마 했을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토론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 방면의 연구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토론에 참여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2200회 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제일 큰 이유가 한 달쯤 전에 제가 그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때 뭐 여기 오신 분들 상당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영백 교수도 있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리고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은 전성기 회장님이 어느 대학교 교수야? 저기 보면 특임 교수 나와 있잖아요. 상주 특임 교수. 저거 사실은 저 엉터리거든요. 저건 교수 그래봐요.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모시려고 갖다가 이름 붙인 거지. 교수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 붙들고 실험을 하면서 그래가면서 그거를 생계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중견기업을 하나 하시면서 그러면서 쭉 아까 이야기했던 2000 몇백 회에 걸친 그런 토론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에 전무후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예가 잘 없을 겁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재벌기업 큰 기업에 형식적인 CEO가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만든 중견기업을 끌고 그게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갈 겁니다. 안 가는데 나이가 많이 들은 내 같은 사람이 세상을 여러 가지 물정을 좀 겪어본 사람이 쳐다볼 때는 아주 기이하고 특이하고 정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사람. 근데 오늘 그동안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를 붙이면은 사실은 AI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국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지적, 이성적 지식은 AI가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요즘은 우리 다 알다시피 스마트폰 하나 붙들고 모든 사람하고 자기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근린성 그러는 게 점차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공간적 거리 그러는 거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뭘 의미하느냐? 서울에 있거나 뉴욕에 있거나 파리에 있거나 울릉도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관계가 없이 그런데 울릉도에서 자치를 해야 된다. 제주도에서 자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자치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고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만 이 이야기를 왜 길게 꺼냈느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공간적인 근린성이 없어지는 인간관계는요. 정이 안 통하고 감정이 안 통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공간적인 접촉이 있어야지 비로소 인간이라는 게 감성적인 요인들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감성이 빠져버린 로봇과 같은 인간들로 지금 점차 변해가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주민자치라는 거예요. 근린성을 다시 살려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감성적 감을 주고받고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AI까지 겹쳐져 가지고 너무 인간이 의미가 없고 모래알 같은 생활을 하니까 이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걸 발표하신다고 그래서 사회가 뭐가 필요해 필요도 없는데 근데 뭔가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가서 우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중요한 일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라온 겁니다. 나와서 물론 정강욱 회장이고 다 같이 하니까 인간적으로도 다 가까운 제자들이고 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 뜻 자체가 좋아서 제가 오늘 나왔는데 여하튼 아마 지금부터 내가 너무 이야기 길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여하튼 지금부터 우리 전 회장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충 내용을 봤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전 회장님.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주민자치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가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읍면동 구조조정을 한다 그럴 때부터 이제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전개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25년째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 같긴 한데 아주 캄캄한 이제 상황이랬는데 우리 정정일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 무모한 이 도전에 그 용기도 주시고 또 어떻게 가라고 이제 그 힘까지 주셔서 힘내서 열심히 선생님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7년쯤인가요? 이제 그때쯤인데 일본 도요다 연구소에서 사람을 연구하는데 호르몬 상태를 완벽하게 이제 물리적인 생리학적인 조건을 다 맞춰놨는데도 그 조건을 인간의 감정 하나가 여지없이 다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더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 조건은 인간 내적인 어떤 그 심리에 의해서 여지없이 교란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본인이 아무리 균형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에서 물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극이 오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삼투라는 그때 용어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오래 썼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워낙 머리가 나쁘고 미련하고 둔해서 아직까지 공부 시작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낙처라는 용어는 궁극적 귀착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교 용어고요. 주민자치의 궁극적 귀착점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데 방법론 보다가는 이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양 철학은 천지인으로 구성돼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하고 이제 그 주민 자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파란 게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 초록색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행위는 인간은 이렇게
큽니다만은 순간적인 행위는 요 끄트머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해당 관계는 시간 공간이 결합돼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행위라고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 시간이 더해지면 하루에 이제 보통 일과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삶이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어떻게 보면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인간 매우 복잡하고 이 공간도 매우 복잡하고 관계는 더 복잡한데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자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2005년쯤인가요? 이제 신학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스님하고 토론할 때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불경을 다 합해 놓으면 합해서 8만 대장경을 2자로 줄이면 자치다. 결국은 중생이 깨달음까지 가는 길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지침을 주는 게 이제 자치다 보니까 이제 불경이 결국 자치학이다. 성경을 다 신구약 다 합해도 자치학이다. 이게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 이상 자치가 뭐 있겠느냐고 이제 그때 종교학자들, 그 신학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요인들까지 다 고려하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아시아 연구소 봉석기 박사가 복잡하다는데 100% 동의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치라는 이 개념이 그냥 분권이라는 그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요. 스스로라는 의미도 있고 저절로라는 이 자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주민자치에서 제가 새길 때는 스스로도 있고 저절로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더불어라는 이 개념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건 공자가 했는 겁니다. 15세 지우하고 32립 40% 50지천명 62선 70 종심소역 분류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자가 말한 일생입니다. 이 일생을 자치하고 대비를 해보면 자 지우학 배우기 시작하는 건 스스로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스스로 시작해서 이제 종심소역 분류구가 되면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해도 이제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분류구라는 거는 잣대 눈금을 넘어가지도 않았고 잣대 눈금에 이제 미달되지도 않더라. 딱 맞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에서 30, 40, 50, 60까지는 이 더불어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더불어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저절로까지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학문이자 꼭 연구해야 될 학문인데 우리나라는 지방학도 빈약하지만은 자치학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빈약합니다. 물론 연구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꿰는 작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나섰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삼경,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제 동양경전 가지고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사서삼경인데 이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시경, 서경 이제 주역까지 있는데 이게 공부 순서입니다. 율곡이 제안했는 율곡 태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부터 시작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선, 성, 의, 인, 정, 경, 선 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대학은 이제 규범이나 질서, 이제 외형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대신 중용은 이제 그 내부적인 내면 공력을 주로 이제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밀접합니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선, 내성 이렇게 이제 두 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맹자는 이제 이 논리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추는 이제 의리나 논변 쪽에 한다 그러면 이제 논어는 행위 규범이고요. 시경은 정서가 있을 때 그게 감정으로 가지 않고 이성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이 맞춰주는 게 서경입니다. 이게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주역 가면 이거 전체 나를 통섭한다고 그러는데 저 공부 다 못했습니다. 이거 다 하자면 평생 해도 다 못하는데 맛만 살짝 거의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에서 공부했고 종교학과에서도 공부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 찾아는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정리했는 거는 이렇습니다. 외성 내성이가 내부적인 거고요. 인격을 성숙시키고 사회로 확장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인격이 하나 완성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자치 과정입니다. 이제 실제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서삼경을 다 통달해야 되는데 사서삼경 통달하는 게 자치의 완성이다 그러면 했을 겁니다. 근데 사서삼경을 다 읽어도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로 끌고 들어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학과 중용이 있는데 대학은 제명명도교, 제친민이요, 제지어지선이라고 삼강령을 얘기하고요. 유교에서는 3분 얘기하는데 성도, 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 짝을 이뤄놨습니다. 이 외적 규범이나 절차를 얘기하면 이게 표리입니다. 이제 내적인 수양이나 교육을 얘기해서 이제 명덕을 하려고 그러면 성을 밝혀야 되고 친민을 하려면 도를 밝혀야 되고 지어지선을 하려고 하면 경, 이제 이 공경 경자인데 이 경이나 정, 고요한 정자하고 이제 경공부, 정공부 두 개 얘기하는데 경공부는 생활 속 공부고 정공부는 참선하는, 주인은 참선했습니다. 옛날에도 안동 선비들은 참선하는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정주하라 그러고요. 참선이라고 안 그러고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짝을 지어놨기 때문에 짝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자,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이요, 제친민이요, 제지어지선 이렇게 했는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친애하고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사람 선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면 되는데 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사람을 바꿔야 된다. 작신민. 새 사람으로 바꿔라.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자가 그에게 치는 당신작이다. 옛날에는 이게 친민으로 돼 있었습니다. 대학을 주자가 신민으로 바꾸면서 정자, 정의정호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명덕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람들이 이제 수용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이 대학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왕양명은 양명학에서는 친자를 씁니다. 있는 그대로 놔놓고 그 사람들한테 친해 다가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건 그 사람 몫이지 바깥에서 억지로 그 사람을 뭐 계몽하거나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친히 이 인민이라는 맹자 이 용어를 가지고 씁니다. 여기서 달라집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학자들 보면 뭐 이거나 내용이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양수명이라는 학자는 같다고 봤고요. 그 양수명이 연구했던 두 성리학자, 그 유학자도 다 같다고 보는데 그건 뭐 유학자들끼리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자, 행정학은 친민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위해주면 됩니다. 민원인이면 민원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은 꼭 이걸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옳으냐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지금 현재 386은 조선 때 4대부를 꿈꾸고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친민을 하는 게 아니라 신민을 하자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신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육입니다. 자, 국민학교 콜리게를 교육하는데도 교육대학을 나온 어른 선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물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신민 바꾸려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한 번 안 해본 새파란 사람들이 말만 한다고 바뀌어지겠느냐. 박 시장님 이거는 번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두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붙인 게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학 다닐 때 처음에 입학했을 때 김수환 추경께서 저한테 하셨던 이제 그때 우리 1학년한테 하셨던 말씀하고 같은데 버나드 쇼우하고 정신 이상자가 이제 배가 하나 난파했습니다.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저기 구명보트는 딱 한 명밖에 못 하니까 그 정신 이상자 버나드 쇼우 둘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김수환 추경님이 대학 1학년들한테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답변했냐면 그냥 버나드 쇼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 꼭 이유를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인류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지성이시니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김수환 추경님이 다 질문을 하니까 대학 1학년 눈치에도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이상자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저도 못 찍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김수환 추경님 하시는 말씀이 인류의 감동을 줘서 인류를 바꾸는 게 문제라 그러면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버나드 쇼가 살아남아서 인류를 교화하는 게 더 클까? 아니면 버나드 쇼가 그 정신병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인류한테 기여하는 게 더 클 것인가? 여러분들은 능력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행위, 여러분 뜻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갈수록 그게 더 커지더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에 따라 갖고 틀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형태다. 이 주자가 이 개념에 입각해서 과거제도 만들고 뭐 만들고 했는데 그게 인류에 도움이 됐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잘 갔느냐는 건 한번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천, 인, 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대학에서 얘기하는 내용 이건 주자 내용입니다. 그 양면 거는 좀 크리티컬한 면이 조금 밋밋해서 안 가지고 안 했습니다만은 자, 이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리라는 이제 성리학의 리인데 진리다 보니까 진리를 인간이 얼마만큼 이제 풍류하느냐 가지고 이제 소화를 해서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소화하는 방법이 경물 다음에 치지 이후에 성의 이후에 정심 되면 이제 수신까지 가는 겁니다. 요 하늘을 이제 소화해서 가지고 오는 게 이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고 그 결과가 수신입니다. 이 수신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다음에 치구 그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물류본말이요 사유종시요 지소선우 측근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에는 본과 말이 있다. 이걸로 이제 모든 물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일에는 종시가 있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후라는 시간 개념을 이건 과정이고요. 이거는 인과관계고, 그러니까 선후 시간적인 것까지,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까지 다 합하면 도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드리냐면, 이 수신하고 제가, 수신하고 치국, 수신하고 평천하, 그 다음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 국가하고 이제 지방하고 이제 이 근린하고 지방하고 국가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이 인간에 들어오는 과정하고 이 인간이 하늘이 내놓은 땅하고 관계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이제 제가 치국 평천하인데 그게 수신 달려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렇게 됩니다. 수신의 공력이 파급되는데 그게 이제
근린이냐, 지방이냐, 국가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이 공력이 파급돼 가지고 근린에서는 감정 편향이나 치우침이 교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수신 효과가 근린의 질서를 정돈한다는 것은 사회화가 1차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차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게 근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규범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요, 이게 나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규범으로 확대되는데 가제의 결과이고 치는 공덕의 확대 재생산이다. 미덕이 있더라도 그 미덕이 꼭 공덕은 아닙니다. 그 미덕이 공덕으로 되려 그러면 이 치라는 과정이 하나 결합이 돼야 미덕이 공덕으로 되는 거거든요. 미덕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만 공덕은 일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가고 이 치가 지방이 됐을 때 여긴 혈구 이제 그 잣대 눈곱입니다. 이제 덕본에 입각해서 천하의 공화 공평을 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종심소역 분류구 같이 이 정도 되면 서로 이제 그 공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파급될 수 있는 공력의 크기만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자의 원뜻입니다. 근데 뭐 왕족이 이 공력이 있든 없든 또 사대부들이 있든 없든 양반들은 이걸 세습화나 신분화 시키면서 이 대학의 근본 원리를 흔들었습니다. 많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대학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흔들었고요. 그리고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제가 여기 잡아놨습니다. 이제 대학은 가 동심원입니다. 이게 가 이후에 잘 되면 국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국을 먼저 잘 다스려라. 국을 다스리려면 가를 먼저 잘 다스려라. 가를 다스리려면 수신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전은 돼 있는데 이 동심원으로 가에서 커진 게 국이고 이게 정확하게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이제 철학은 이게 뭐 이제 그래프 공간으로 잘못 쓰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써놓고도 이제 점선 찍어 놓은 게 꼭 포함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치론적 선차성은 있다. 이제 가치론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선차성이 있고 절차적 인과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수십만 잘 되면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감도가 중종한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틀고 앉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기도가 안 돼. 왕이 잘못되니까 이게 얼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신의 본을 두는 정통 그 주자하게 성리하게 이제 그 세계관이고요. 절차적 인과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가와 국을 이 포함 관계에 비슷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작용 상호성을 소거해버리고요. 고유성 소거했다고 해도 이게 이렇습니다. 서양은 국가학이 따로 있고 지방학이 따로 있고 근린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각기 다른 존재로 봅니다. 서양은 실체론적인 철학이라 지방 같은 지방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양은 하늘의 원리를 지방은 조금 가지고 있고 국가는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어떤 이런 가치론적인 선차성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무시가 되는 그 고유성, 개성, 특수성들을 서양은 학문으로 살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주민 자치가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좁쌀이 100번 굴르면 뭐하니? 호박 한 번 굴르면 그만이지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사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학도 지방학도 근린학도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게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주민주권 토론하면서 그때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거 오늘 슬라이드 넣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권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이게 뭐 주인이고 권리는 이제 주인된 권리인데 이게 이제 이 민이 국가에 대해서 주가 되는 거를 국민주권이라 그러고 이제 근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걸 주민주권이라 그러는데 이제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관계가 어떠냐는 문제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이 지방이 국가를 만드는 경우는 연방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이 각기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가지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는 동일 원리다 보니까 고유성이나 독자성이 좀 무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지방행정이 아직도 발달이 덜 됐다. 일본만 해도 이런 성리학적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양명학적인 영향력이 커서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제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서양은 주하고 권으로 봤는데 동양은 덕을 꼭 중시합니다. 이 덕이 없으면 이쪽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여기다 덕을 하나 보탰는데 제가 왜 이걸 문제 삼냐면 권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덕이 빠지면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합해져야 하느냐는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제 오늘 와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가, 국, 천하에서 가를 근린으로 놓고 보면 이때는 친밀성이 중요합니다. 지국의 고유 원리는 공동성이고요. 평천하, 국가는 공공성입니다. 이 친밀성과 공동성과 공공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는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근린의 구성 원리가 친밀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밀성하고는 틀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밀성은 아니, 그 불교 뭐 금강경 얘기대로 이름하여 친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근린을 근린답게 만드는 성격이라고 보고 지방을 지방답게 만드는 성격이라고 보고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성격이라고 보고 다시 재개념화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붙여만 놓고 문제 제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을 가지고 문제를 좀 삼아보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지방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굶어지니까 만들었다가 국가 만들어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민권이 항상 중심이 됩니다. 저게 지금 제도에 살아 있습니다. 많이 퇴색은 됐습니다만은. 근데 유럽은 보면 이제 이 지방, 이 고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방이라는 것인데 국가하고 지방 간의 관계에서 봉건 제도는 지방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방권을 인정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단체자치권이 주어졌고요. 이게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지방권을 주민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권하고 주민권이 잘 결합된 게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의 주민자치 지방제도고요. 이게 한국은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서 이제 유럽 제도는 지방권과 주민권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주민자치 얘기하면 뭐야? 이미 아예 그냥 필요성이 없으니까 독일도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럽니다. 그 독일 주지사한테 우리 동장 선거 안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막 폭동 안 일어나요? 뭐 이렇게 묻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저는 행정학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살펴본 건 이렇습니다. 자, 유럽 광역 통치 지역이 있고 최소 통치 지역이 있고 근린 생활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같으면 이건 도고 우리는 요게 군이 시군구입니다. 옛날에 군수를 보낸 게 마지막입니다. 그 밑으로는 안 보냅니다. 자, 그 밑에는 우리 읍면 같으면 이제 근린자치 구역입니다. 근데 유럽은 광역자치, 이제 근린자치, 그 사이에 이제 지역 중간자치 단체를 만들어서 대개 3층, 4층도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본은 참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군이 있던 걸 폐지했습니다. 시정촌을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었고 이러면서 군을 폐지해서 시구를 근린화 시구정선 자치를 만드는데 시를 조그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같이 뭐 100만 넘는 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초자치단체로 엄청나게 큰 거는
이제 드문데 이렇게 그 구도 작게 좀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 근린 지역을 기초자치단체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군을 폐지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너무 작아서 통합은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본 학자들은 뭐 시구정촌 자치가 뭐 실패했다 말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칙에는 충실한 것 같고요. 한국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만드니까 근린생활지역인 읍면동이 이게 사생합니다. 이게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체제가 읍면동 시스템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저는 여러 번 논문을 찾아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사이에서 시군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읍면동이 왜곡시키는 현상들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자치단체화 하자는 뭐 이승정 교수님도 이 부분 자치단체화 하자는 말씀도 하셨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좀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오류를 이제는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번 대통령이 고쳐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제 근린입니다. 근린 역사를 놓고 보면 근린에는 우리는 중국에 없는 반상제도가 꼭 있습니다. 이게 향락이 들어올 때 중국은 반상이 크게 신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수평적인 그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남전여시 향락을 한국에 가져오니까 양반들이 글자 아는 양반들이 주도를 하고 글자를 잘 못 들은 상민들은 그냥 지배를 받는 겁니다. 교화 대상으로 가버리고 왼박 아닙니다. 정규 왼박 아닙니다. 자, 요 구도를 지금 현대화 시켰던 게 저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입니다. 박원순의 마을공동체입니다. 그게 이제 시민운동가가 가르치고 주민들은 배워야 되는 이제 이 시스템 이대로 재현했습니다.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거는 율곡은 이거 반대합니다. 이 구조가 틀렸다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율곡은 서원향약, 해주향약, 해주일양약속, 사창계 뭐 이런 것들 다 해보고 난 뒤에 이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한국의 유학자들은 거의 다가 율곡이 아는 것만큼 파악을 못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양반들이 몰락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민들한테 손을 안 벌리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야 같이 해 동등하게 해 그런데 양반들이 양보 안 합니다. 야 쌍놈은 쌍놈대로 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제가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이제 양반들은 도덕에 관한 일을 하고 이제 일반 생활에 관한 거는 상민들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양반은 상민들을 보고 상민들의 너희들은 분수를 지켜 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장이 나서가지고 주민자치회도 내가 관리할게 그러고 나서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에도 마을에서는 불문율로 이웃 간의 생활에 필요한 수평적인 어떤 협력을 잘해가지고 촌계라는 제도로 남아있고 제가 존경하는 박경하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한국의 연구학자셔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성공했던 원리들을 교수님께서 좀 더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328년의 경험을 가지고 6.1준이 향회라는 초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일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용어 쓴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향이라는 지역이 있고 민이라는 이제 주체의 사람입니다. 지역이고 사람입니다. 자, 이 규라는 질서가 있고 양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향이라는 지역을 우선해 두면 꼭 규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을자치회로 할 거냐 주민자치회로 할 거냐는 겁니다. 마을을 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규약을 가장 먼저 상상을 합니다. 그게 규고요. 사람한테 가면 사람들이 만들어갖고 규를 만듭니다. 이제 약속이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습니다. 박가 교수님이 저한테 구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향규라고 쓰고 민약이라고 씁니다. 왜를 정확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섞어갖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제 때는 향약을 무단통치 때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문화통치하면서 향약을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향약을 관변화시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들 때 저는 주민자치회는 탈정치, 탈행정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성북구청장님이 나오시더니만 탈행정은 아니 됩니다. 뭐 구청장님 입장이니까 그 얘기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저건 이렇게 향약을 관변화시키면서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 공간이던 읍면을 행정기구화 해버렸습니다. 이제 해버리고 이 옛날에는 자치공간이랬던 걸 읍면화하니까 자치공간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참 애석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선향약은 좋든 싫든 간에 주민자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 거치고 난 뒤에 일본은 얄밉게도 정례회라는 걸로 주민자치회를 잘 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정, 건국, 한국전쟁, 혁명, 산업화, 민주화, 김대중 정부 때 1999년에 겨우 주민자치라는 용어만 들여오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저는 주민관치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라고 써놓고 주민관치한다고. 그 관치와 도시화, 근데 사회는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화가 돼가지고 이제 주민자치회 만들려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대 주민자치회 만들려다 보니까 이 과정 다 연구해야 되고 일본이 약간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약간 축소되는 게 있는데 왜 되는지도 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간단한 작업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술적으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삼박자가 다 빈약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 체계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주민이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자,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일을 내일로 승인하면 이건 주민자치 절로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주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연은 관공서는 정부는 주민들이 친밀할 수 있도록 반대만 하지 않으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방해하고 행정관료들이 방해합니다. 주민들이 공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도 안 만듭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놓고 회장을 주민들이 못 뽑게 합니다. 위원제도로 만들어갖고 왜곡시킵니다. 주민들이 공공에 참여하는데 이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행정이 선점하거나 정치가 선점해서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해줘야 되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연대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연대해서 일할 때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보조성을 작동시켜야 되고 이 결과가 공동선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회 조직을 잘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조직을 설계할 능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학회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걸 보면 주민자치에 관한 근본 이해가 거의 없었다는 뭐 평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구나.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자발자주 자율 연대 보조 공동 친밀 공동선 이거 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 9가지 요소가 주민자치의 성립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의 이 원리들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놓고 보면 개인 차원 그렇습니다. 자발성과 자율성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주성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자주성이 무너지면 이 2가지가 다 없어집니다.
기본 원리는 아닙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서 by the people입니다. by the people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주성은 협력이나 의존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거절 가능성이 기본 권리로 있어야 됩니다. 거절 가능성이 없다면 복종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다. 핵심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주성은 타협성이기도 하고 협력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주성에 관한 이해를 주민자치제도나 주민자치법이나 주민자치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그 제가 없어서 문제고요. 자율성은 뭐 잘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율성은 뭐냐면 한 번에 잘하는 게 아니라 반성적 승인입니다.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와 반성적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율성이 고립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있고요. 이 자발성은 비강제, 비기만인데 내적 동기인데 이게 즉흥성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차원의 주민자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해놓고 충동 구매는 자발성만 높습니다. 이게 자주성, 자율성 없습니다. 출가 수도자는 자발성은 높은데 자주성 거의 없습니다. 자율성도 없습니다. 궁핍소에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은 자율성은 있지만 이 두 가지 없습니다. 중독되는 것은 자발성만 있고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자, 세 개 다 높은 경우는 옛날에 학생부도 불복종하는 게, 염장 지르는 게 최고입니다. 염장 질러 놓으면, 염장 열만 받으면, 뭐, 자발, 자주, 자율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분이거든요.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이라고 하는 공분을, 염장을 지르면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지르지 않고 가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세 가지 높아지는 게 자치인데, 이게 새마을운동도 좋은 걸로 한번 염장을 질러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공했다고 저는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건 그때 그 새마을 국장이랬나요? 그 고건 총리가 국장할 때 실제 이런 것들을 알고 했느냐 하면 아마 이런 것까지 깊숙이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가 문제인데 저는 강좌로도 행사로도 사업으로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기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중국에 있는 사회과학원 선생한테 얘기했더니만 만들면 자기가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주민성, 마을성인데 주민성 없으면 마을성이 없고요. 마을성 없으면 자치성이 없고요. 이 세 가지가 물려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마을성과 주민성 낮음 높음 해봤을 때 이 주민성도 낮고 마을성도 낮으면 행정통치형입니다. 이제 행정통치형이고 이제 둘 다 높으면 주민자치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게 아까 자발, 자주, 자율에 근거해서 이동이 되는데 그거 자체를 제도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차원의 원리가 이제 인간 존엄성 기반으로 해서 연대성. 그러니까 혼자 자치하는 건 개인 자치고요. 연대성을 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은 주민자치회는 위원으로 3만 명 있는 동에 위원 꼴랑 25명 뽑아놓으면 주민들 연대가 아니고요. 위원 간의 친목회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왜곡을 하는데 그 지적이 잘 안 되고 있다. 보조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이 피해줘야 됩니다. 김찬동 교수님 말씀대로 행정이 빠져줘야 되는데 행정이 딱 주민들 할 수 있는 걸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들 못합니다. 빠져주는 개념이 보조성인데 안 빠져주더라. 그러니까 공동선으로는 갈 리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건 좋은데 이걸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이 만들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부속기구로 영종을 기구로 만들어서 결국은 읍면동장 휘하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제가 보기에 김필두 박사 오셨나요? 안 오셨구나. 이강철 수석이 최종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제도로서 위원회는 무력화시키고 위원은 무죄화시켰는데 정대평 교수님 말대로 제도가
주민자치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회한테 위원으로 제안하고 추첨 선정해서 저건 다 망쳐놨습니다. 자, 망쳐놓고 있는 상황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료가 망쳤는데 이번에는 고치겠다고 나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설치 운영 전 과정을 단체장이 시민단체한테 위탁하고 시민단체가 설치 주도, 교육 주도, 운영 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료가 하나, 시민운동가가 하나, 뭐 대한민국 탐관오리들이 지방을 유린하는 거나 일제가 유린하는 거나 뭐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완전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끝까지 반대할 작정입니다. 했던 게 이겁니다. 시군구가 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는 주지 않고 시민단체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탁통치다.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뭐 그 결과가 서울시 결과인데 뭐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잣대를 몇 가지 재봤습니다. 자, 아까 있던 9가지 원리로 문재인 정부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평가했는데 100점이면 확대 발전되고 마이너스 100점이면 그냥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평가를 이게 상당히 여러 분이 했습니다. 실제 학자만 한 게 아니고 실제 행정고시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구청장 본부장 하셨던 분들이 다 개입해서 했는데 마이너스 36.91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할수록 망한다. 아주 급속도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표준조례 이거 옛날 거 2017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 의원이라고 하는 파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해 보니까 어렵쇼. 이거는 마이너스 57점. 아까 표준조례보다 더 극악무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원 출신 보좌관들이 만들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행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 의원 발의 김두관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했는 것은 41.58입니다. 플러스가 처음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두관 의원 발의했는 거는 일본 주민자치회 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 일본은 왜 주민자치가 가능했는가? 도도부현 시정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이 지방 행정 영역이 아니고 근린사회 영역이라고 봐서 완전히 분리를 해버립니다. 행정은 관여하지 않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구역 갖고 서로 싸우니까 아예 살림을 따로 내준 겁니다. 우리가 며느리 보면 살림을 아예 다른 집에 내줘버리듯이 한 집에 놓고 방만 주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옆에다 방만 따로 만들어준다는데 방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방 제대로 안 만든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일본의 주민자치회를 보면 정말 머리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현명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는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되느냐면 출발점 주민자치는 정치, 행정, 개인이 있을 때 출발점 주민자치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탈정치,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라야 성립되고 탈행정, 행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라야 성립되고 탈개인,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야 성립됩니다. 여기에 성립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도착점 주민자치가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정치가 하지 못하는 영역, 이만큼
주민들이 해야 되고요. 행정이 하지 못하는 거, 개인이 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일수록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치로 할 수 없는 일,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일,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소셜 캐피탈이 충분히 생기고 소셜 포텐셜도 충분히 형성된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는 눈 감고 있고 채택하지 못한다. 연구도 좀 부족하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주민자치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읍면동과 통리를 하는데 이 통리를 읍면동 밑에 넣어놓고 수적으로 부리지 말고 이 부분은 영역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내주고 계층으로 분리해서 서로 불상리 불상잡 떨어지지도 않지만은 서로 섞이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이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는 통리를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읍면동에다 붙여놓고 적정히 무력화시키고 적정히 활용하려는 이 단결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 쉽게 관철될 수 있을지는 저는 많은 우려가 됩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자치회인 통리회로 회자 하나만 딱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통리장이 독식하고 있으면서 방치해버린 통리를 민주주의 공간으로, 사회적인 공간으로, 전통적인 친밀성 형성하는 공간으로 이제 새로 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쓸데없는 얘기 계속 많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가 더 말을 안 붙여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딱 정리를 다 했습니다. 뭐 사실은 뭐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앞에 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 이유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인간이 지금 민주화되고 지금 한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여행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캐캐 묵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결국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자치라는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는 그것을 연장시켜서 주민자치, 국가자치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여하튼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결론까지 보면은 지금 현실에 부닥친 문제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다 들으셨을 테니까 박수만 한번 던지고. 예,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1세션을 위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세션에서는 발제 후에 토론을 위한 자리 정돈이 있을 테니 이제 미리 정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리 정돈 부탁드립니다.